자기야 뭐해? 너무 보고 싶어. 남편 몰래 휴대폰을 확인한 순간 저는 그 여자에게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 집으로 와. 와이프 출장 중이야. 나도 너무 보고 싶어. 현관벨이 울리고 들어온 젊은 여자는 마치 제 집인 양신발을 벗더군요. 밥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되겠네요. 그 한마디로 남편과 불륜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행운이 찾아갑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녁 6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민호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부지런히 움직이며 밥상을 차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식탁 위에는 김치와 나물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 일찍 끝났나? 민호가 국자로 찌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집에서 같이 저녁 먹고 싶어서. 그때 민호의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메시지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어요. 민호가 급하게 폰을 뒤집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누구야? 아, 그냥 회사 일이야. 민호가 폰을 주머니에 넣으려던 순간 또다시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게 울렸어요. 민호의 표정이 어색해졌습니다. 잠깐만, 쓰레기 좀 버리고 올게. 민호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게 이상했어요. 민호가 문을 닫고 나간 사이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계속 진동했습니다. 저는 그 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에는 지기야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에서 온 메시지들이 줄줄이 떠 있었습니다. 자기야 뭐해? 너무 보고 싶어. 하루 종일 자기 생각해. 언제 볼 수 있어? 메시지를 보는 동안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민호가 평소 쓰던 말투 그대로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지금 와이프 출장 갔으니까 빨리 와. 식사 준비 중이니까 밥 같이 먹자. 전송 버튼을 누르고 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민호가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계산해 봤어요. 답장을 받고 오는데 걸리는 시간, 준비하고 이동하는 시간까지. 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뭔가 타는 냄새 안 나? 괜찮은 것 같은데. 민호가 다시 부엌으로 가서 찌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부산하게 움직이며 반찬을 더 꺼내놨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오늘따라 부지런하네. 그냥 맛있게 해주고 싶어서. 민호의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평소보다 높은 톤이었어요.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민호의 손이 멈췄어요. 국자를 든 채로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긴 머리에 화장을 예쁘게 하고 손에는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여자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는 마치 자주 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실내화까지 준비해 가지고 왔더군요. 집안을 둘러보며 익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가 부엌에서 나와 우리를 바라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국자를 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여자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밥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되겠네. 식탁으로 걸어가 서랍에서 숟가락을 꺼냈어요. 은빛 숟가락이 식탁 위에 또렷한 소리를 내며 놓였습니다. 여자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부엌에서 나오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여자에게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여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성함이 뭐예요? 지영이에요. 지영 씨가 우리 집에 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지영이 민호를 바라봤지만 민호는 부엌 문 앞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민호 오빠가 저녁 같이 먹자고 해서요. 언제부터 우리 민호하고 알고 지냈어요? 한 달 정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국자를 싱크대에 놓고 손을 닦았어요. 수건으로 손을 닦는 시간이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민호야, 와서 앉아. 민호가 어색한 걸음으로 식탁에 다가왔습니다. 저와 지영 사이에 앉았어요. 세 사람이 삼각형 모양으로 앉게 됐습니다. 오늘 처음 우리 집에 와봤어요? 지영이 민호를 슬쩍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그런데 신발 벗는 게 자연스럽던데요? 지영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민호가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찌개를 그릇에 담아왔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된장찌개를 식탁 한가운데 놓았어요. 밥그릇도 3개 가져다 놨습니다. 밥 드세요. 지영이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놓았습니다. 민호는 밥그릇을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민호야, 지영 씨한테 밥 좀 퍼줘.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밥주걱을 들었습니다. 밥을 퍼서 지영 앞에 놓았어요.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된장찌개 국물이 짭짤하고 따뜻했습니다. 평소 민호가 끓여주던 맛 그대로였어요. 지영 씨는 어디서 일해요? 백화점에서 일해요. 나이는 몇 살이에요? 28이에요. 질문이 이어질수록 지영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민호는 밥 한 숟갈도 떠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 민호가 유부남인 거 알고 있었죠?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도 만났어요? 그게 지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민호를 바라보며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민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집에 가는 게 좋겠어. 지영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며 뒤돌아봤지만 민호는 식탁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영을 배웅하러 현관까지 따라갔어요.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영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된장찌개에서 나는 김만 식탁 위로 피어올랐습니다. 지영이 나가고 문이 닫힌 뒤 집안이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밥그릇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된장찌개에서 나오던 김이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지영이 앉았던 의자를 원래 자리로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지영 앞에 놓였던 밥그릇을 싱크대로 가져갔습니다. 민호가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여보, 민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는 그릇을 씻으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가 의자를 끌며 일어났습니다. 부엌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언제부터야? 저는 그릇을 헹구며 물었습니다. 민호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뭐가? 언제부터 만났냐고. 한 달 정도. 어디서 만났어? 민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누가 먼저 말 걸었어? 내가. 저는 그릇을 수건으로 닦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찬장에 넣으며 계속 물었습니다. 오늘이 처음 집에 온 거야? 민호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수건을 개서 걸어놓고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이냐고 물었어. 아니야. 몇 번 왔어? 서너 번. 내가 언제 없을 때, 출장 갔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으로 돌아갔어요. 민호 앞에 놓인 밥그릇을 치웠습니다. 밥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지영이가 우리 집 비밀번호 알아? 민호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르지. 그럼 어떻게 들어왔는데? 내가 문 열어줬어. 오늘은? 민호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찌개 냄비를 가스레인지에서 내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문 열어줬잖아. 지영이 어떻게 올 줄 알았지? 내가 연락했어. 언제? 쓰레기 버리러 나갔을 때. 저는 냄비를 싱크대에 놓고 찬물을 받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미안하다는 건 뭘 잘못했다는 거야? 바람 피운 거, 그것만? 민호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냄비를 씻으며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지영이한테 우리 집 구조 설명해줬어? 뭐? 지영이가 신발 벗는 거 봤잖아. 처음 온 집 같지 않았어. 민호가 손으로 얼굴을 비볶았습니다. 그리고 실내화도 가져왔더라. 여보, 나 정말. 실내화 사이즈는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냄비를 헹구며 계속 물었어요. 내가 말해줬나 봐. 기억 안 나? 아니야, 말해줬어. 저는 냄비를 수건으로 닦고 가스레인지 위에 올렸습니다. 민호가 식탁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우리 결혼한 거 언제 알았어? 처음부터. 그런데도 만났다고? 여보,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안해. 저는 부엌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지영이가 나보고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 뵙겠다고 했어. 근데 이상하지 않아? 뭐가? 남의 남편이랑 바람 피우면서 아내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나? 민호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사진이라도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여보, 아니면 내 SNS라도 찾아봤을 거고. 저는 식탁을 행주로 닦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만해. 제발. 저는 민호의 손을 뿌리치고 행주를 헹궜어요. 찬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영이 전화번호 지워. 응, 지울게. 지금 당장. 민호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가락이 떨리며 화면을 만졌습니다. 저는 민호 뒤에 서서 지켜봤어요. 연락처에서 자기야를 찾아 삭제했습니다. 메시지도 모두 지웠어요. 됐어? 응. 통화 기록도. 민호가 통화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민호가 제 옆에 앉으려 했지만 저는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여보,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내가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저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어요. 드라마가 나왔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끝났어. 지영이랑은 정말 끝. 알았어. 믿어줘. 제발. 저는 TV 소리를 높였어요. 민호가 한숨을 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TV를 끄고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보였어요. 지영이 이 길로 왔다가 돌아갔겠죠. 아마 민호한테 전화라도 했을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불륜 증거 수집 방법이라고 입력했어요. 여러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글을 눌러 읽기 시작했어요. 통화 녹음, 메시지 캡처, 위치 추적, 카드 사용 내역 확인. 하나씩 읽어가며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호 방에서 불이 꺼졌어요. 저는 계속 휴대폰을 보며 글들을 읽었습니다. 법적 절차, 재산 분할, 위자료. 어려운 용어들이 많았지만 천천히 읽어봤어요. 모르는 단어는 따로 검색해서 뜻을 찾아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오늘 일어난 일들을 차례로 떠올려 봤습니다. 민호가 요리하던 모습, 휴대폰 메시지, 제가 보낸 답장, 지영이 들어올 때 표정, 식탁에서 나눈 대화, 지영이 나갈 때 모습, 하나하나 기억해 두려고 노력했어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어요. 찬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내일부터는 뭘 해야 할지 생각해 봤어요. 민호 행동을 더 자세히 지켜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영이와 정말 연락을 끊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물잔을 싱크대에 놓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다시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잠을 자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갔습니다. 어색한 인사도 없이 서둘러 집을 나서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오전 10시쯤 집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봤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민호 씨 댁 맞으신가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정중하면서도 업무적인 톤이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물산 김 과장이라고 합니다. 아, 네. 민호 씨 배우자분이시죠? 맞습니다. 김 과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실례지만 민호 씨께서 저희한테 제출하셔야 할 서류가 있는데요. 무슨 서류요? 지난달 출장비 정산 관련 서류입니다. 아직 받지 못해서요. 저는 메모지를 꺼내 볼펜을 잡았어요. 어떤 서류인가요? 호텔 숙박비 영수증이랑 식비 영수증이요. 근데 민호 씨가 계속 바쁘시다고 하셔서 언제 출장 가신 거예요?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요. 부산 출장이었습니다. 저는 달력을 펼쳐봤어요. 지난달 15일부터 17일. 그때 저도 출장을 갔었던 시기였습니다. 혹시 어느 호텔에서 머물렀는지 아세요? 네, 해운대 그랜드 호텔이요. 아, 네. 그런데 이상한 게 호텔 측에서는 1박만 사용했다고 하는데 민호 씨는 2박 3일로 신청하셨어요. 저는 볼펜을 꽉 잡았어요. 1박만 사용했다고요? 네. 그래서 확인차 연락드린 거예요. 혹시 다른 숙소를 이용하셨나 해서요. 잠깐만요. 민호가 지금 없어서. 아, 그럼 민호 씨께 전해주시겠어요? 오늘 중으로 서류 정리해서 보내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메모지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17일, 민호가 부산 출장을 갔다고 했던 날이에요. 저도 서울에서 출장 중이었고요. 그런데 호텔은 1박만 사용했다고 했어요. 나머지 하루는 어디서 잤을까요? 저는 달력에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나야. 응, 왜? 회사에서 전화 왔어. 민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어디서? 대한물산 김 과장님. 아, 출장비 정산 서류 내라고 하네. 아, 그거. 알고 있어. 부산 출장 때 호텔 영수증 말이야. 민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근데 이상하다고 하네. 2박 3일 신청했는데 호텔은 1박만 사용했다고. 그게 나머지 하루는 어디서 잤어? 친구 집에서 잤어. 무슨 친구? 대학 동기. 저는 메모지에 친구 집이라고 적었어요. 친구 이름이 뭐야? 박철수?
연락처 있어? 왜? 그냥, 나도 인사 한번 해야지. 민호가 한참 있다가 대답했어요. 나중에 줄게. 오늘 중으로 서류 내야 한대. 알았어. 퇴근하고 정리할게. 철수 형한테도 인사 전해. 응. 전화를 끊고 저는 메모지를 다시 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호가 박철수라고 했을 때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연락처를 나중에 준다고 했고요. 저는 휴대폰으로 민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직원 소개 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민호가 속한 부서 사람들 명단이 나와 있었어요. 하나씩 살펴보다가 한 사람 이름에 눈이 멈췄어요. 박지영, 마케팅팀 대리. 지영이. 어제 우리 집에 왔던 그 지영이와 같은 이름이었어요. 저는 지영이 사진을 클릭해 봤습니다. 어제 본 그 얼굴이 맞았어요. 긴 머리에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민호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달 전부터가 아니라 훨씬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일 거예요. 저는 다시 달력을 봤어요. 지난달 15일부터 17일. 민호 부산 출장, 저도 서울 출장. 집에 아무도 없던 시기였죠. 그런데 민호는 호텔 1박만 하고 나머지 하루는 어디서 잤을까요? 박철수라는 친구 집이라고 했는데 저는 휴대폰으로 검색해 봤어요. 박철수 부산이라고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민호 대학 동기 중에 부산에 사는 박철수를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영이도 그때 어디 있었을까? 저는 지영이 SNS를 찾아봤어요. 회사 홈페이지에서 이름을 알았으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참을 검색한 끝에 지영이 인스타그램을 찾았습니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프로필 사진은 볼 수 있었어요. 역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지영이 직장 정보를 더 찾아봤어요. 민호와 같은 층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는 2년 정도 된 것 같았어요. 그럼 민호가 지영이를 한 달 전에 처음 만났다고 한 건 거짓말이네요. 최소한 2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을 거예요. 저는 메모지에 정리해 봤어요. 지영이 민호 회사 동료. 2년 전부터 알고 지냄. 한 달 전 처음 만남 거짓말. 부산 출장 지영이와 함께 점점 상황이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민호가 어제 한 말들 중에 거짓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점심시간쯤 다시 집 전화가 울렸어요.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민호 씨 부인이신가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네, 맞는데요. 안녕하세요. 민호 씨 회사 총무팀 이주희입니다. 아, 네. 실례지만 민호 씨께 연락이 안 돼서 부인께 전화드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지난달 부산 출장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또 부산 출장 이야기였어요. 저는 메모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어떤 확인이요? 출장비를 2명분으로 신청하셨는데 동반 출장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2명분이요? 네. 민호 씨 본인분과 동반자분. 저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동반자가 따로 있었나요? 신청서에는 박지영 대리로 되어 있는데 지영 대리는 개인 연차를 쓴 걸로 나와 있어요. 박지영. 지영이었어요. 개인 연차요? 네. 그래서 이게 출장인지 개인 여행인지 애매해서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차를 썼어요? 15일부터 17일까지요. 민호 씨 출장 일정과 똑같아요. 아, 그래서 확인차 연락드린 거예요. 회사 규정상 개인 연차로 동반 출장은 안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민호 씨께 연락해서 정리하라고 전해주시겠어요? 네, 꼭 전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뒤 저는 메모지를 바라봤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민호가 부산 출장 간다고 했을 때 지영이도 같은 날짜에 연차를 냈어요. 둘이 함께 부산에 갔던 거예요. 회사 출장비로 불륜 여행을 다녀온 거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총무팀에서도 전화 왔어. 지영이랑 부산 여행 재밌었지? 문자를 보내고 나서 답장을 기다렸어요. 민호가 뭐라고 변명할지 궁금했습니다. 10분쯤 지나서 답장이 왔어요. 집에 가서 얘기하자.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메모지를 다시 정리했어요. 이제 민호의 거짓말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퇴근해서 들어온 건 평소보다 2시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더니 거실로 왔어요. 저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응, 일이 좀 밀려서. 민호가 넥타이를 풀며 제 옆에 앉으려 했지만 저는 자리를 비켜줬어요. 총무팀 전화 받았어? 받았어. 어떻게 처리할 거야? 민호가 한숨을 쉬며 소파 끝자락에 앉았습니다. 서류 다시 작성해서 낼 거야. 지영이랑 같이 간 거 들켰는데? 아니야. 지영이는 개인 연차였어. 그럼 왜 출장비를 2명분으로 신청했어? 민호가 머리를 긁었어요. 실수했어. 처음에 지영이도 같이 출장 가는 줄 알고. 언제부터 계획한 거야? 뭘? 부산 여행. 여행 아니야. 출장이었어. 저는 리모컨으로 TV 소리를 줄였어요. 그럼 지영이는 왜 같은 날짜에 연차 냈어? 우연이야. 우연? 그래, 우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저녁 먹었어? 회사에서 먹었어. 뭐 먹었는데? 김밥. 저는 물을 한 잔 따라서 민호에게 줬어요. 민호가 고맙다며 받아 마셨습니다. 내일 카드 사용 내역 뽑아볼까? 민호가 물을 마시다가 멈췄어요. 왜? 가계부 정리하려고. 그냥 나중에 하면 안 돼? 언제? 주말에. 저는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부산 갔을 때 카드 많이 썼을 것 같은데. 별로 안 썼어. 호텔비, 식비, 교통비. 회사에서 다 처리했어. 개인 카드로는 뭐 샀어? 민호가 물잔을 식탁에 놓으며 일어났습니다. 기념품 좀. 뭘? 과자나 그런 거. 누구 주려고? 너.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어디 있어? 차에 놔뒀어. 내일 가져다 줘. 응. 민호가 샤워하러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호 가방을 살펴봤어요. 서류 가방 안에 명함이 몇 장 들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받은 명함들이었어요. 하나씩 보니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달 16일, 17일. 이틀 동안 받은 명함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16일 오후 2시에 받은 명함과 오후 7시에 받은 명함이 있었는데 장소가 전혀 달랐어요. 오후 2시는 해운대, 오후 7시는 광안리. 저는 휴대폰으로 거리를 검색해 봤습니다. 해운대에서 광안리까지는 차로 30분 정도 걸렸어요. 하지만 중간에 뭘 했을까요? 5시간 동안 말이에요. 저는 명함들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원래대로 정리해 놨어요. 민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거실로 왔습니다. 내일 몇 시에 출근해? 8시 반. 일찍 나가네. 회의가 있어. 지영이도 참석해? 민호의 손이 멈췄어요. 왜? 그냥 궁금해서. 모르겠어. 같은 팀 아니야? 다른 팀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할 게 없었지만 싱크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뒤에서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뭘?
어제 일, 어제 뭔 일? 지영이 집에 온 거. 저는 수건을 개어 걸어놓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거. 괜찮아. 정말? 응. 민호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신 그런 일 없을 거야. 알았어. 믿어줘. 믿어. 민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마워. 저는 민호의 손을 살짝 밀어냈어요. 피곤해. 먼저 잘게. 응, 푹 쉬어.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거실에서 TV를 보는 소리가 들렸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오늘 찍어둔 명함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시간과 장소를 메모장에 정리했습니다. 16일 오후 2시 마이너스 해운대, 16일 오후 7시 마이너스 광안리, 그리고 인터넷으로 해운대와 광안리 사이에 있는 호텔들을 검색했어요. 여러 호텔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 바다가 보이는 곳들만 골라봤습니다. 리뷰들을 읽어보니 커플들이 많이 오는 곳들이었어요. 로맨틱한 바다뷰, 프라이빗한 분위기라는 소개들. 저는 그 호텔들 전화번호를 메모해뒀어요. 내일 전화해서 지난달 16일에 김민호 이름으로 예약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생각이었어요. 민호가 거실에서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을 열어 검색했어요. 불륜 증거 수집 방법, 카드 사용 내역 확인, 위치 추적 앱, 여러 정보들이 나왔어요. 하나씩 읽어가며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통신사에서 위치 서비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글이 눈에 띄었어요. 민호 동의 없이는 어렵겠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호가 TV를 끄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고 불을 껐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해 봤어요. 민호와 지영이는 회사 동료였고 함께 부산에 갔었어요. 회사 출장비를 사용해서 불륜 여행을 다녀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 출장을 간 사이에 둘은 부산에서 이틀을 보냈어요. 호텔에서 하루,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하루. 민호가 안방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들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자는 척했어요. 민호가 한숨을 쉬며 돌아눕더니 금세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호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차근차근 사실들을 수집해야 해요. 민호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가 증거를 하나씩 더 확보하게 될 테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은 아내가 아니었어요. 증거를 수집하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호가 출근한 뒤 저는 메모해둔 호텔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호텔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해운대 시사이드 호텔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 16일에 김민호 이름으로 예약했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잠시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죄송합니다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본인이 아니시면 확인이 어려워요. 아, 그렇군요. 본인이 직접 연락 주시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해요.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어요. 두 번째 호텔에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민호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은행에 갔어요. 창구 직원에게 가계부 정리한다며 카드 사용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달 것으로 뽑아주세요. 네, 잠시만요. 내역서가 나오는 동안 기다렸어요. 민호와 제가 공동 명의로 만든 카드였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내역서를 받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15일 KTX 부산행 임해, 16일 해운대 오션뷰 호텔 1박, 16일 광안리 시푸드 레스토랑 저녁 식사, 17일 부산역 선물가게. 민호가 거짓말했다는 증거가 명확했어요. KTX표를 임해나 끊었고 오션뷰 호텔에서 1박을 했어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지영이와 함께. 저는 내역서를 복사해서 집에 가져왔어요. 하이라이터로 중요한 부분들을 표시했습니다. 오후에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대학 동창 미선이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야. 미선아, 어떻게 지내? 잘 지내지. 그런데 언니한테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 무슨? 내 남편 후배인데 변호사야. 혹시 법적인 문제로 상담받을 일 있으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미선이 왜 갑자기 변호사 얘기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갑자기 왜? 아니야, 그냥. 요즘 세상이 복잡하잖아. 언니도 혹시 필요할 때가 있을까봐. 고마워. 근데 지금 당장은 연락처만 줄게.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해봐. 미선이 변호사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줬어요. 강수진 변호사, 가정법무 전문.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생각에 빠졌어요. 미선이 우연히 변호사 얘기를 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민호가 들어왔어요. 손에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부산 과자 가져왔어. 고마워. 민호가 봉지를 식탁에 놓았어요. 부산 유명 과자였습니다. 언제 샀어? 출장 갔을 때. 어디서? 부산역에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과자를 열어봤어요. 달콤한 냄새가 났습니다. 맛있겠네. 응, 맛있어. 지영이도 샀어? 민호가 과자를 먹다가 멈췄어요. 뭐? 지영이한테도 과자 사줬냐고. 왜? 궁금해서. 안 샀어. 왜? 같이 갔으면서.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같이 간 거 아니라고 했잖아. 아, 그렇지. 우연히 만났다고 했지. 그래. 저는 과자를 먹으며 말했어요. 부산역에서 우연히 만난 거야? 응. 신기하네. 그렇게 큰 역에서. 정말 우연이었어. 저는 카드 내역서를 떠올렸어요. KTX표 임해. 같은 시간 같은 좌석. 몇 호차 탔어? 기억 안 나. 지영이는? 몰라.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민호가 거짓말할 때마다 제게는 증거가 하나씩 더 생기고 있었으니까요. 민호가 샤워하러 간 사이 저는 강수진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선이 소개로 연락드립니다. 상담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10분 후 답장이 왔어요. 네, 가능합니다. 내일 오전 어떠세요? 저는 시간을 정하고 주소를 확인했어요. 집에서 지하철로 30분 거리였습니다. 민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내일 오전에 미선이 만나러 나갈게. 응, 그래. 점심 전에 들어올 거야. 알았어. 민호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내일 가져갈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서, 회사에서 온 전화 내용을 적은 메모, 민호의 거짓말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것들. 이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볼 시간이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적으로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들을 점검했어요. 민호가 한 거짓말들, 회사 규정을 위반한 부분들, 불륜의 구체적인 증거들.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했어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까지 있었으니까요. 내일 변호사를 만나고 나면 어떤 길을 선택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는 정리한 자료들을 파일에 넣고 가방에 챙겨뒀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강수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깔끔한 오피스텔 건물 10층에 있었어요. 미선이가 소개해준 사람이라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연락드린 분이시죠? 강수진 변호사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정갈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강 변호사가 책상 앞에 앉으며 메모지를 꺼냈어요. 미선 씨한테 대략적인 상황은 들었습니다. 남편분 불륜 문제시죠? 네. 어떤 상담을 원하시나요? 저는 가져온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증거들을 정리했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강 변호사가 파일을 열어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서, 회사 전화 내용 메모, 거짓말 정리 등을 하나씩 봤어요. 정리를 참 꼼꼼히 하셨네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지 않아서요. 현명하신 판단입니다. 강 변호사가 메모를 적으며 말했어요. 일단 불륜 증거는 충분해 보입니다. 특히 회사 출장비로 불륜 여행을 간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문제인가요?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거니까 업무상 배임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남편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알게 되면 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나요? 요즘 회사들이 컴플라이언스를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출장비 부정 사용은 엄격하게 처리해요. 강 변호사가 파일을 다시 훑어봤어요. 여기 보니까 상대방도 같은 회사 직원이네요. 네, 지영이라는 사람이에요. 둘 다 회사에서 문제가 될 거예요. 연차 내고 출장비 타서 여행 간 거니까. 저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단순히 이혼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더 복잡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적이 뭔지 먼저 정하셔야 해요. 이혼이 목적인지 아니면 남편분 응징이 목적인지 차이가 있나요? 많이 있어요. 이혼만 원하시면 합의로 조용히 처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응징을 원하시면 회사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회사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내부 감사가 들어갈 거예요. 출장비 사용 내역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겠죠. 지영이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같이 연차 내고 출장비 타서 여행 간 거니까요. 강 변호사가 물을 한 잔 마시며 계속했어요. 제 경험상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두 사람 다 징계 처분을 내려요. 최소 정직, 심하면 해고까지. 해고요? 네.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건 중대한 위반이거든요. 저는 이 정보를 소화하려고 노력했어요. 민호와 지영이 모두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제가 신고를 안 해도 들킬 가능성이 있나요? 있어요. 총무팀에서 이미 의심하고 있잖아요. 계속 조사하다 보면 밝혀질 거예요. 그럼 어차피 시간 문제네요. 맞습니다. 그럴 바에는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게 나아요. 강 변호사가 새로운 메모지를 꺼냈어요. 제 조언은 이래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접근하세요. 어떤 단계요? 첫 번째, 증거를 더 확보하세요. 지금 가지신 것도 충분하지만 더 구체적인 게 있으면 좋아요. 어떤 증거요? 호텔 예약 확인증, 둘이 같이 있는 사진, 문자 내역 같은 것들. 저는 메모를 적으며 들었어요. 두 번째는 남편분한테 기회를 한번 주세요. 솔직하게 말할 기회를요.
이미 거짓말만 하는데요. 그것도 증거가 돼요. 거짓말한 내용과 실제 증거를 대조해서 정리해 두세요. 세 번째는요. 그 다음에 결정하세요. 합의할 건지 강하게 나갈 건지. 강 변호사가 명함을 꺼내 주었어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24시간 상담 가능해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상담료는 오늘 무료고 실제 사건 진행하시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저는 감사하다며 일어났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제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닌가요? 남편이 직장까지 잃을 수도 있는데. 강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부인, 남편분이 선택한 거예요. 불륜도 본인 선택이고 회사 규정 위반도 본인 선택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부인이 선택할 건 어떻게 대응할지만이에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강 변호사의 말들을 정리했습니다. 단계적 접근, 추가 증거 확보, 남편에게 기회 한 번 더, 그리고 감정이 아닌 선택의 문제라는 것.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상처받은 아내로 행동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제가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민호가 거짓말을 계속한다면 그것도 모두 증거가 될 거였어요. 강 변호사 말대로 감정이 아닌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오늘 상담 내용을 정리했어요. 메모장에 단계별 계획을 적었습니다. 1단계 추가 증거 확보, 2단계 민호에게 마지막 기회, 3단계 최종 결정.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민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제 선택도 달라질 거였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휴대폰을 봤어요. 민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저녁은 먹고 들어갈게.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알았어. 조심해서 와.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정말 회식인지 아니면 지영이와 만나는 건지. 이제는 민호 말을 그대로 믿지 않게 되었어요. 오늘부터 민호의 모든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말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요. 저는 메모장을 덮고 오후 계획을 세웠어요.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회식이라고 문자를 보낸 저녁, 저는 강 변호사의 조언을 떠올리며 추가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호가 정말 회식에 참석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민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직원 연락처를 찾아봤습니다. 민호와 같은 부서 팀장인 박성훈 과장의 번호를 찾았어요. 저녁 8시쯤 박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호 아내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민호가 오늘 회식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몇 시까지 예정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박 과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회식이요? 네, 팀 회식이라고 하던데요. 저희 팀 오늘 회식 없는데요?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다른 팀 회식에 참석한 건가요? 글쎄요. 민호 씨가 다른 팀 회식에 참석할 일은 없을 텐데요. 아, 그럼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네, 민호 씨한테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메모장에 적었어요. 민호 거짓말 마이너스 오늘 회식 없음. 이제 민호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했어요. 저는 민호 차량에 GPS 추적기를 설치할 방법을 검색해 봤습니다. 하지만 더 간단한 방법이 있었어요. 민호가 평소에 위치 공유 앱을 켜놨던 걸 기억했거든요. 휴대폰으로 가족 위치 공유 앱에 들어갔어요. 민호의 현재 위치가 나타났습니다. 강남 어딘가에 있었어요.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해 봤어요. 고급 레스토랑이 모여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민호가 한 곳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걸 보니 식당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30분마다 위치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9시, 9시 반, 10시. 민호는 계속 같은 곳에 있었어요. 10시 반쯤 되니 위치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강남역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경로를 따라 지도를 봤어요. 호텔이 몇 개 보였습니다. 민호의 위치가 한 호텔 앞에서 멈췄어요. 강남 프리미어 호텔. 저는 그 호텔 이름을 메모했어요. 그리고 계속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민호는 그 호텔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강남 프리미어 호텔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강남 프리미어 호텔입니다. 혹시 김민호 이름으로 오늘 예약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잠시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네, 오늘 저녁에 체크인 하셨네요. 몇 분이서 예약하셨나요? 2분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민호가 지영이와 호텔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11시쯤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회식 끝났어. 2차까지 해서 늦었네. 12시쯤 들어갈게.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계속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호텔에 있었어요. 12시가 넘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호가 집에 들어온 건 새벽 1시였어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민호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들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호가 한숨을 쉬며 돌아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어젯밤 피곤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어제 회식 어땠어? 그냥 그랬어. 어디서 했어? 강남 쪽. 2차는 어디서 했어? 민호가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어요. 노래방. 몇 시까지 했어? 12시 넘어서까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란 후라이를 뒤집었어요. 민호의 거짓말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참석했어? 팀원들이랑 다른 팀 사람들. 지영이도 왔어? 민호가 커피 마시던 손이 멈췄어요. 왜? 그냥 궁금해서. 안 왔어. 왜 안 왔을까? 개인 일정이 있었나 봐. 저는 접시에 계란 후라이를 담아 민호 앞에 놓았어요. 맛있게 먹어. 고마워. 민호가 출근한 뒤 저는 어젯밤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모든 게 명확했어요. 민호는 지영이와 호텔에 있었고 저에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상담받았던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추가 증거를 확보했어요. 어떤 증거인가요? 저는 어젯밤 일어난 일들을 차례로 설명했어요. 강 변호사가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확실한 증거네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남편한테 기회를 주는 거요? 네.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세요. 언제가 좋을까요? 이번 주말이 어떠세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달력을 확인했어요. 주말까지 3일이 남았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더 지켜보고 있을게요. 네, 혹시 다른 증거가 더 나오면 정리해 두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 주말에 민호와 마지막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민호의 행동을 계속 관찰하면서 추가 증거를 모을 예정이었어요. 민호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도 모두 기록해 두겠습니다. 이제 제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어요. 민호는 자신이 들켰다는 걸 모르고 있었지만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 말대로 감정이 아닌 선택의 문제였어요. 민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제 다음 행동이 달라질 거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상황을 정리하겠다는 것. 저는 메모장을 덮고 점심 준비를 시작했어요.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면서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토요일 아침부터 평소보다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며 어딘가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디가? 친구들이랑 골프 치기로 했어. 누구랑? 대학 동기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호의 골프백을 바라봤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골프백이 먼지투성이네. 민호가 급하게 수건으로 닦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치는 거라. 언제 들어와? 저녁 늦게. 저녁은? 밖에서 먹을 거야. 저는 민호가 나가는 걸 배웅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나간 지 30분 후 저는 위치 추적 앱을 확인했어요. 민호는 골프장이 아니라 강남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에 확인해 보니 카페에 머물고 있었어요. 골프를 치기에는 이상한 위치였습니다. 저는 그 카페 이름을 메모했어요. 루체 카페. 점심시간쯤 민호의 위치가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백화점 쪽이었어요. 쇼핑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골프를 친다던 사람이 백화점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저녁 6시쯤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골프 끝났어. 저녁 먹고 들어갈게. 하지만 위치 추적 결과는 달랐어요. 민호는 호텔 근처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민호가 지영이와 함께 있다는 것을. 저녁 9시에 민호가 집에 들어왔어요. 골프복을 입고 있었지만 깔끔했습니다. 골프 어땠어? 그럭저럭. 스코어는? 민호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100타 정도? 생각보다 잘 쳤네. 날씨가 좋아서. 저는 민호의 골프복을 보며 말했어요. 옷이 깨끗하네. 땀도 안 흘렸나 봐. 샤워하고 왔어. 골프장에서? 응. 민호가 샤워하러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민호의 골프백을 확인해 봤습니다. 골프공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골프를 쳤다면 공에 흙이라도 묻어 있어야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민호에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그냥 요즘 서로 바빠서 대화를 못했잖아. 민호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좋지. 점심 먹고 나서. 알았어. 점심을 먹은 뒤 저는 민호와 거실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해둔 파일이 있었습니다. 민호야. 응.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민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응. 불만이나 문제는 없어? 딱히. 저는 파일을 열며 말했어요. 그럼 나한테 숨기는 일은 없겠네. 민호의 표정이 경직되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그냥 혹시 말하지 못한 게 있으면 이번 기회에 얘기했으면 해서. 없어. 저는 카드 사용 내역서를 꺼냈어요. 그럼 이것도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민호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우리 카드 사용 내역. 왜 이걸? 가계부 정리하다가 이상한 게 보여서. 저는 하이라이터로 표시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KTX 부산행 임해 오션뷰 호텔 1박
민호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누구랑 갔어? 혼자 갔어. KTX표를 왜 임해 샀어? 실수로. 저는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회사에서 온 전화 내용을 정리한 메모였어요. 지영이가 같은 날짜에 연차를 냈다는 내용이야. 민호가 손으로 얼굴을 비볶았어요. 우연이야. 정말? 정말. 저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어제 골프 친다고 나갔지? 응. 그런데 위치 추적해 보니까 골프장이 아니라 강남 카페에 있었어. 민호가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저녁엔 호텔 근처에 있었어. 그게 지영이랑 만났지?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인정해? 미안해. 뭘 미안해 하는 거야? 바람 피운 거. 그것만? 민호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네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회사 출장비로 불륜 여행 간 것도? 그건 회사 규정 위반한 것도? 여보, 매번 거짓말한 것도? 민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언제부터 지영이랑 만났어? 한 달 전부터. 진짜로? 민호가 머뭇거렸어요. 사실은 더 오래됐어. 얼마나? 석 달.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지? 아니야. 지영이는 너 회사 동료야. 2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고. 민호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맞아. 2년 전부터 알았어. 언제부터 바람 피웠어? 6개월 전부터. 6개월? 응. 저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해줘. 더 이상 거짓말 말고.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영이랑 6개월 전부터 만났어. 처음에는 그냥 친구였는데 점점 가까워졌어. 부산 여행도? 맞아. 같이 갔어. 호텔도? 응. 회사에는 뭐라고 했어? 출장이라고 했어. 저는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나한테는 왜 계속 거짓말했어? 들킬까봐 무서워서. 이제 다 들켰는데 어떻게 할 거야? 민호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용서해줘. 지영이랑은 정말 끝낼게. 믿을 수 있어? 믿어줘. 제발. 저는 서류들을 파일에 정리하며 일어났어요. 생각해 볼게. 여보, 혼자 있고 싶어. 민호가 저를 잡으려 했지만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던 2단계가 끝났어요. 민호에게 기회를 줬고 결국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3단계를 결정해야 했어요. 용서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인지. 저는 휴대폰으로 강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2단계 완료했습니다. 내일 상담 가능한가요? 곧 답장이 왔어요. 네, 오전 10시 어떠세요? 저는 시간을 확정하고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내일이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민호가 조용히 TV를 보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불안해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선택권은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6개월간의 거짓말과 배신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제가 결정할 일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한 여인이 남편의 배신을 마주했을 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히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그녀는 눈물과 분노 대신 기록과 증거를 선택했고 상처받은 피해자에서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고 차가운 이성이 뜨거운 감정보다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진실 앞에서 각자의 선택이 운명을 가릅니다. 이 여인의 마지막 선택이 무엇이 될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용서든 결별이든 그 결정 또한 그녀의 몫일 테니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긴 이야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